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시장은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을 기록한 것 같고요. 오늘도 반등에 성공하고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별로 또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크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포트폴리오 보시면서 이제는 좀 한숨 돌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것도 좋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발빠르게 대처하면서 큰 수익을 누리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도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률 챙겨드리면서 이렇게 5%씩 수익을 내가다 보니까 벌써 복리로 큰 수익이 났다고 하는데요. 오늘 저희 이 시간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마감장 오늘 상승 분위기와 함께 즐겁게 전략 같이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지금 이 방송 보시면서 방송에 대한 궁금점 또 시장에 대한 궁금한 내용들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서울경제TV 언택트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시간 맞춰서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오후 1시에 진행되고요. 또 다른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의 남겨주시면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첫 순서 최재원의 도전 100점 100승 순서입니다. 오늘의 또 중요했던 테마 알아보는 시간 그리고 위원님의 도전 종목 픽까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벌써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두 승을 챙겨갔는데 잠시 후에 또 저희가 한번 언급해드리기로 하고 일단 인사부터 드려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승을 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진짜 보면 볼수록 신기하다는 생각인데 오늘 시장은 그럼 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제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코스피가 좀 굉장히 좀 강하게 계속해서 밀리지 않고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오전에 좀 밑꼬리를 달면서 다시 사람들이 조정을 좀 주나 2940선, 50선을 한 번 더 조정을 주면서 매수의 기회를 주나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하셨을 텐데 제가 어제 이제 코스피는 조정을 충분히 받을 만큼 받았고 좀 반등이 강하게 나올 확률이 높다. 이 강한 반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아래로 밀리는 게 아닌 위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코스피가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매수의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올라갈 확률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조금 너무 이렇게 큰 음봉 기대하면서 매수 기회 기다리지 마시고 조금만 이제 요즘 전약 후강이라고 하죠. 오전에 좀 약세를 보이다가 오후에 강세로 돌아서는 형태의 흐름이 많이 보이니까 오전에 아랫꼬리를 조금 줄 때 그때를 매수의 기회로 잡으셔라. 너무 큰 음봉을 기대하다가는 전혀 저점 매수의 기회가 없이 장대 양봉에 매수를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여전히 증시는 밀리지 않고 조금만 내리나 싶으면 강한 매수세로 들어올리는 모습입니다. 들어올리는 모습이니까 이대로 좀 강한 장대 양봉이 갑자기 나올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그 확률이 있고 다행히 좀 내려서 매수의 기회를 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고 이대로 상승할 확률이 좀 더 높아 보이니까 너무 이렇게 좋은 매수가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도 충분히 좋은 매수가입니다. 조정 많이 받았으니까 너무 좋은 매수가 기다리지 마시고 잘 매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매수가를 기다렸다가는 오히려 놓칠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 잘 가고 있으니까요. 안전하게 저희와 함께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테마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 테마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가 탄소 중립이고요. 두 번째가 바이오 제약이었어요. 일단 탄소 중립은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온실가스 감축 40% 하겠다 이러면서 또 종목들도 상승을 해줬잖아요. 근데 일시적인 반등일지 또 앞으로 계속 가져가도 좋을지 궁금한데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일단 당연히 고고요. 네. 네, 오늘 종목들이 조금 많이 올랐다가 오전에 네. 오후에 되면서 거의 다 반납을 하면서 쭉 내려오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종목별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결국 탄소 중립이라는 건 유럽에서도 계속해서 가겠다. 점점 좀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그런 좀 세계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도 당연히 갈 거고요. 이 탄소 중립이 꼭 필요한 게 친환경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친환경 에너지도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수소 에너지도 지금은 석탄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 친환경 에너지가 있어야 수소 에너지도 있는 겁니다. 이 친환경 에너지의 개발, 우리나라는 친환경 에너지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시피 하고 전부 다 이제 화력, 아니면 원자력 이런 건데 우리나라는 없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만들지 못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좀 많이 만들겠다 이런 의지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탄소 중립의 관련주들은 좀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오늘 좀 관련 주들을 보면은 좀 대표적으로 오늘 강세를 보였던 그린 케미칼이 있죠. 좀 갑작스러운 발표였던 것 같아요. 갑작스러운 발표로 좀 올랐지만 많은 분들이 따뜻하셨을 것 같은데 워낙 테마가 강세고 맞아요. 네, 대통령이 직접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니까. 네. 그리고 세계의 트렌드기도 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따뜻하셨을 텐데 고점에서 따뜻하신 분들은 머리가 좀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좀 갑작스러운 테마인 만큼 오늘 이 음봉 역시 이 거래량 역시도 하나의 매집 단계라고 보여지고요. 단기적으로 바로 못 가고 조금 길어질 수는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올라갈 거다 보여지고 오늘 갭이 떴던 부분까지는 좀 메워주고 나서 여기서 좀 지지라인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줄 확률이 높습니다. 조금 빠르게 움직인다고 하면은 내일 당장 좀 강하게 밀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아니면은 오늘 지켜주는 여기 이 그린 케미칼 같은 경우는 1,800원 부근을 지켜주면서 내일 정도 지켜주고 모레 정도에 바로 반등이 강하게 나오는 이런 흐름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요. 네. 지금부터 만약에 안 사신 분들은 이 테마를 매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 그린 케미칼을 대표적으로 보면 한 1,800원부터 1,200원 정도까지의 분할 매수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린 케미칼 외에도 한솔홈데코도 있었죠. 차트들이 다 비슷합니다. 네. 차트들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한솔홈데코 역시도 한 1,950원부터 한 1,840원까지 분할 매수 접근하기에 충분히 좋은 움직임인 것 같고 마찬가지로 에코바이오 같은 테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종목 움직임들이 다 비슷하죠. 네. 종목 움직임들이 다 비슷하고 이 종목 역시도 분할로 접근하기 괜찮고 단기적으로 바로 좀 강한 상승을 바로는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 큰 거래량과 함께 이런 형태의 봉을 맞았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상승은 조금 힘들 수 있으나 충분히 기대해 볼 만도 하고 단기적으로 못 가더라도 조금만 시간을 두고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시간은 막 6개월, 1년 이런 게 아니라 한 한두 달 정도만 봐도 여기 부근에서 지지라인을 다지고 매집 물량을 좀 채운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정말 말씀하신 대로 매수를 하고 싶은 심정이 드는 차트의 모습이기는 한데 근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급등을 했다가 금방 내려왔기 때문에 장중의 변동성이 좀 클 것 같아서 그럼 이런 종목 대응할 때는 장중에도 수시로 보고 있어야 되나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매수 타이밍을 잡으면은 장중에는 수시로 안 봐도 되는데 그래요? 이런 종목이 참 어려운 게 갑자기 좋은 테마가 나오면 좋은 호재가 나오면 그 테마들이 일제히 오릅니다. 이게 첫 시세라고 하는데 첫 시세는 여러분 물리는 걸 그렇게 안 두려워하셔도 돼요. 물려도 괜찮습니다. 첫 시세는 무조건 탈출 기회를 주니까 이렇게 좀 좋은 호재가 나왔을 때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하게 오른다. 이런 형태로 마감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나온 테마니까 네. 매집의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이렇게 세력이 판단을 하면 이런 형태의 움직임을 만들 수도 있는데 첫 시세에 물려도 괜찮지만 너무 과비중을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추가 매수를 할 비중을 꼭 남겨두시고 이런 좋은 테마가 갑작스러운 테마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하게 모습을 보일 때 첫 시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두려워하지 말고 접근을 하셔도 좋지만 비중 조절만 조금 하자 이렇게 몇 마무리할 수 있을 것 퍼센트가 같아요. 그럼 처음엔 적당할까요? 자기가 좀 비중이 많다, 좀 당일 데이 트레이딩 매매를 위주로 하고 단기 매매를 위주로 한다 하면은
분할로 당일날 좀 강하게 급등할 때 위아래해서 한 20% 정도까지는 진입을 해도 첫 번째 매수 때요? 네, 처음 진입 때, 첫 강한 시세를 보여줄 때 한 10%에서 20% 정도 매수를 하는 게 제일 좋고 네. 이렇게 내려와 주면은 여기서 또 한 10%, 20% 매수를 하면은 평단가도 괜찮고 충분히 강하게 올라갈 여력도 충분히 있으니까 네. 조금 더 여유 있게 탈출을 할 수 있겠죠. 수익을 내고. 네, 근데 이제 이런 정책과 관련된 테마들이 잘 가주면 말 그대로 좋은데 사실 건설주 같은 경우에도 올해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매수를 하셨다가 그렇게 크게 수익 못 보고 나오시는 분들도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탄소 중립 테마도 혹시 좀 지지부진해지는 건 아닐지 그 부분도 궁금한데 어떻게 일단은 보시나요? 우리나라 이제 테마 이제 정책 테마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정책뿐만이 아니라 좀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좀 세계적인 트렌드고 우리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친환경 에너지가 거의 없어요. 거의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으로 전환을 많이 할 거고 또 이쪽 관련돼서 팁을 드리자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세계에서 이산화탄소를 제일 많이 만드는 게 소입니다. 축산업 쪽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축산업 쪽을 좀 대체하는 대체육 쪽도 관련주로 넘어올 엮일 확률이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탄소 중립 테마 오늘 강한 상승세 보여줬는데 역시 고라고 말씀해 주셨고 단기적으로 한두 달 정도 기간을 보고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테마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 두 번째 테마는 바이오 제약 바이오를 말 그대로 가지고 나오셨어요. 테마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좀 큰 범위라서 정확히 어떤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고일까 스톱일까도 바로 말씀해 주시죠. 네, 고인데 네. 테마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네. 제가 말씀드린 이런 오늘 말을 하는 이 조건에 안에 충족된 종목들만 고입니다. 어떤 종목인지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은 코로나19 관련주들은 전부 다 제외를 하세요. 코로나19 관련주들은 이제 전부 다 제외를 하시고 백신도 솔직히 이제 나올 만큼 다 나왔고 그다음에 치료제 있죠. 네. 백신 아까 어제 제가 가지고 나오셨잖아요. 네. 코로나19 치료제는. 치료제도 머크를 제외하면은 맞아요. 게임 체인저가 몇 개 안 남았으니까 제외하고는 이제 그만 볼 때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HK 이노에만 빼고 스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근데 이 제약 바이오가 코로나19가 굉장히 길어지고 하면서 제약 바이오 안에서도 코로나19 관련주들, 백신, 치료제 아니면 진단키트 이런 관련주들만 수급을 다 가져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 이 관련주들이 그런 일을 하는 동안 다른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놀고 있었던 거는 아니에요. 꾸준히 이제 연구를 했고 자기 일을 하면서 임상도 진행을 했고요. 나름대로의 안에서의 발전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연구를 계속해서 진행해 왔으니까 성과도 있을 거고 그런 성과들이 이제는 코로나19가 점점 위드 코로나로 가고 백신 이슈, 치료제 이슈도 점점 잠잠해지고 진단키트도 이제 더 이상 큰 시세 상승을 주지 못하죠. 네.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본질로 돌아와서 제약바이오의 본질로 돌아와서 코로나19만이 질병이 아닙니다. 이런 오늘 네오이뮨텍 같은 경우 또 이제 폐암, 항암 치료제 관련돼서 이제 호재가 나오면서 이렇게 큰 시세 상승을 보여주기 시작한 거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원래 자기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연구 성과가 있고 실적이 있는 회사들이 점점 하나씩 부각되기 시작할 거예요. 이런 부각되는 종목들이 위로 강한 시세를 이어갈 확률이 높다. 이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이 코로나19를 제외한 코로나19에 묻혔던 관심을 못 받았던 종목들이 시장에서의 관심을 받고 수급을 받을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호재가 나오는 종목들, 이런 호재가 나오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계속해서 주시하고 매수하기에도 정말 좋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참았던 제약바이오 종목들 정말 오랫동안 버텼잖아요. 거의 1년 넘게 정도의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 1년 정도 시간 동안 참아왔던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를 제외한 다른 종목들 중에서 상승의 이슈가 있는 종목을 좀 잘 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이 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도 많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제 뉴스를 여러분들이 다 보시잖아요. 네. 오늘 네오이뮨텍 같은 경우도 이제 폐암 관련돼서 항암 치료제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첫 시세를 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이슈, 이런 이슈들은 첫 시세가 나오면 그 시세를 이어갈 거란 이야기예요. 이게 근데 너무 빨리 상승을 했다 보니까 사실 지금 들어가면 위험하다 이런 느낌 아닌가요? 아니죠. 이제 첫 시세라는 거는 상한가를 가더라도 따라가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번에 숨겨졌던 이런 임상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바이오 제약 회사들이요. 그 코로나19를 제외한 네. 항암 치료제나 이런 것들 이런
임상 호재들이 나오는 이런 치료제 호재들이 나오는 제약 바이오 종목들은 첫 시세로 상한가를 가도 그거를 따라가셔도 괜찮다. 이렇게까지도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고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제약 바이오를 여러분들이 되게 만만하게 보시는데 제약 바이오가 정말 좋은 호재를 갖고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진짜 5배, 한 번에 5배 가는 것도 없었습니다. 예전부터 주식을 오래 해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약 바이오의 위력을. 그러니까 첫 시세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급등하더라도 상한가도 상관없으니까 분할로 쫓아가도 괜찮은 테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히려 급등이 나온 종목이 시세를 주는 거다, 첫 시세를 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럼 네오 이뮨텍도 아까 우리가 이 탄소 중립에 대한 종목들을 봤었잖아요. 네. 뭐 한솔, 홈데코, 그다음에 그린케미칼 이런 종목이랑 오늘 비슷하게 좀 윗꼬리를 달고 내려온 것 같거든요. 네. 지금도 그럼 매수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네, 사실 오늘 도전 종목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다가 네네네. 종가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뭘까지 안 가지고 온 거고요. 네. 충분히 좋습니다. 오늘도 좋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을 매수할 때도 좀 전략이 있을 것 같아요. 뭐 몇 차는 얼마나 비중을 실어야 되고 이런 것들 좀 자세하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 바닥권 있죠. 오늘 새로 만든 이전에 한 8월 9 정도에 만든 바닥을 깨지는 않을 것 같아요. 9,350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지금 그렇게 많이 안 올랐죠. 오늘 종가 보면은 지금 한 10% 정도인데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여전히 높지 않다고 보여지고 첫 시세고 첫 거래량이기 때문에 조금 지지부진할 수도 있고 제약바이오가 무서운 게 첫 시세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쭉쭉쭉 올라가기도 해요. 그런 일이 자주 있는 곳이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첫 시세를 너무 두려워하다가는 수익을 전혀 못 낼 확률이 높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종가를 확인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종가를 확인해 보고 좀 윗꼬리를 달더라도 윗꼬리를 달아주면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다. 이렇게 보고 대응할 수 있는 테마인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은 종가 부근을 보고 대응하자 이 정도로 좀 전략을 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려보면 뭐 셀트리온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슈도 워낙 많기도 하고 제약바이오 업종에서 가장 대장주격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상승했다가도 다시 고꾸라지고 상승했다가도 고꾸라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서 아마 투자자분들이 되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종목 매수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슈가 나와도 상승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를 확신을 못 하잖아요. 일단은 너무 많이 올랐죠. 셀트리온 형제들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올랐고 이런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은 아예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큰 상태에서 관심을 가졌을 때는 이게 뭐 대기업 같고 좋은 기업 같지만 사실 올라올 때 과정만 보면은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고요. 이런저런 굉장히 안 좋은 이슈도 많은 기업이고 그리고 시가총액 규모 자체가 워낙 다르죠. 굉장히 큰 그룹인 만큼 애지간한 좀 어중간한 실적으로는 미동도 안 하고 오히려 물량을 이제 재료 소멸로 물량을 찰실현 물량이 나오는 그런 조정, 강한 조정을 맞을 확률이 있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잘하는 게 우리 뭐 하겠다입니다. 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임상 실적 이런 것보다는 네네네. 우리가 앞으로 이 테마에 맞춰서 뭘 하겠다. 오히려 조금 연구를 많이 하는 회사입니다. 당연히 크니까요. 네. 돈도 많고 그러나 좀 전반적으로 발표하는 것들을 봤을 때는 주가 부양을 위한 재료들을 많이 따라가는 성향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호재들이 있어도 조금 단기적인 뭐 데이 트레이딩이나 아니면 일주일 안에 정리를 할 좋은 자리를 잡아서 매수를 하는 그런 매매법을 좀 추천드리고요. 아니면 이런 네오 이뮨텍 같이 지금까지 큰 시세 상승이 없다가 지금 뭐 좋은 호재가 나오면서 첫 시세를 주는 종목은 따라가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 바이오 제약입니다. 근데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들 제외하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정말 많이 참았었는데 이제 막 시세를 주는 종목 잘 찾아서 고를 해보자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두 가지 테마 살펴봤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기대하시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도전 종목 알아볼 텐데 오늘 또 2개의 승을 챙겨가셨거든요. 포트폴리오 현황까지 자세하게 운영 원칙부터 만나보시죠. 네, 도전 100점 운영 원칙입니다. 매일 1개의 종목을 포트에 편입하고요. 종목 매수가에서 5% 수익을 달성하게 되면 1승을 챙겨가죠. 제시한 손절가 이탈 시 패로 정하고요. 손절가는 노란 톡방에서 공지를 합니다. 승과 패만 존재하고 무승부는 없습니다. 모든 종목은 2차 매수까지 유의할 수 있고요. 자, 포트폴리오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5종목씩 저희가 말씀드릴 텐데요. 코아스, 노랑풍선, 현대해상이 승을 챙겨갔었습니다. 총 13전 7승 중에 지금 3승 여기서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파라다이스, 아시아나항공 열심히 도전하고 있는 가운데 큐브엔터 승 챙겨갔고요.
팜스토리도 하루 만에 승 챙겨갔었죠. 세원이 오늘 새롭게 또 승을 챙겨가면서 여기까지 6승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동국제강 삼성전자도 지금 열심히 도전 중이고 어제 가지고 나오신 텔레칩스가 오늘 또 하루 만에 5% 수익을 달성하게 되면서 승을 챙겨가면서 총 13전 7승 0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광진실업 같은 경우에는요. 포트 제외시켰고 매도가 오는 바람에 지금 포트에 편입하지 않았다는 점 여러분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의 도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도전 종목은 단기 저항 돌파 NFC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의 도전 종목 NFC인데요. 오늘은 지금 동시효과 구간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먼저 매수가만 좀 들어볼까요? 현재가가 13,500원이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매수하시라고 13,550원으로 하겠습니다. 네, 항상 한호가 올려주셔서 좀 편하게 매수하실 수 있게 NFC는 13,550원을 매수가로 정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아마 동시효과가 시간 좀 많으니까 지켜보시면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매수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승 2개 챙겨가셨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지금 하루 만에, 그러니까 제시를 해주시고 그 다음날 5% 수익 챙겨가셔서 승을 거두신 게 벌써 종목이 4개라면서요. 네, 어떤 맞습니다. 것들이죠? 첫 번째로 이제 코아스가 있었죠. 코아스가 있었고 큐브엔터가 있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팜스토리도 있었고 오늘 챙겨간 뭐였죠? 텔레칩스까지 네 네. 종목입니다. 그러면 벌써 이 7개 종목이죠. 총 4종목에다가 3종목까지 더해서 그러면 7종목이라고 하면 수익률이 7, 5, 35니까 35% 수익률인 거잖아요. 이제 한 종목을 이제 다 넣지는 않으니까 계좌 수익률로 보면은 조금 잘 따라오신 분들, 계좌를 전부 다 이용해서 따라오신 분들은 이제는 꽤 큰 수익을 눈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실제로 이제 저희 노란톡방에 아까 인증이 올라왔는데 네. 이제 800으로 딱 이 백전백승을 따라오시는 가족방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네. 그분이 이제 800으로 시작을 해서 오늘까지 딱 1,000만 원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그 복리의 효과라고 계속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네. 우리가 5%면 사실 수익률로 막 그렇게 큰 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 종목 5%씩 수익을 내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수익률이 좀 커지신 것 같은데 그분은 그러면 약간 여기 소개된 종목 중에서도 좀 흐름을 잘 타신 거죠. 찍기를 잘 하실 그렇죠. 분이실 것 같기도 합니다. 다만 이게 네. 저희가 기간이 좀 짧았잖아요. 이제 네네. 3주 차고 종목이 15개가 안 되는데 이제 그 단기간에 좀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맞아요. 좀 통계적으로 길게 보면은요. 여러분들도 전부 다 좀 빠르게 높게 계좌 수익률을 챙겨갈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이게 실제로 매매를 안 해보신 분들은 몰라요. 다만 이제 자신이 매매를 해서 소액으로도 매매를 해서 계좌를 크게 불려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 복리를 이용해야만 계좌가 2배도 가고 3배도 가고 10배도 가고 20배도 간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다 몇 배 좋아한다 이런 거 말씀드렸어요. 그 여러분들 몇 배짜리 종목이요. 5개씩 10개씩 담아도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여러분들 계좌가 몇 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돈을 넣고 계좌를 빠르게 불려서 정말 주식으로 큰 돈을 벌고 싶으시다면은 빠르게 순환을 시키면서 복리를 챙겨가는 게 고요. 주식 시장에서 복리의 마법 정말 마법 같은 일입니다. 복리를 이용하면은 여러분들 계좌 생각보다 엄청나게 빠르게 늘어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 다만 이 복리의 조건 같은 경우는 순환, 승률이 좋아야 되겠죠. 승률도 굉장히 좋고 순환율도 굉장히 빨라야 됩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2종목, 13종목 중에 벌써 4개의 종목이 하루 만에 승을 챙겨갔습니다. 통계적으로 봐도 앞으로 시장이 좋아질수록 점점 더 빠르게 돌아갈 거고요. 백전백승 종목들은 전부 다 많이 승을 챙겨갈 예정이고 삼성전자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조금 속도 조절을 하려고 넣어둔 거고 네. 좀 상징적인 거라서 넣어둔 거고요. 좀 더 빠르게 돌리려면 더 빠르게도 갈 수 있습니다. 다만 방송이고 하니까 좀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을 섞어서 가는 건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릴 취지는 좀 복리를 이용할 줄 아셔야 된다. 모르겠으면 한번 따라해 보시면은 이게 정말 엄청난 수익률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체감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같이 매매하신 분들 너무 축하드립니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도 지금 2승 성공했다고 세원과 텔레칩스로 단기 복리 누리자 뭐 이러면서 5%씩 지금 일주일 동안에 2승 달성했다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 톡방도 열려 있죠. 샵 0082번으로 최대
세제원 보내주시면요. 이렇게 복리로 계속 계좌를 부풀려 나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AS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약간 부진하다고 느껴지는 종목이 아시아나 항공이거든요. 항공주 좀 흐름이 지금 심상치 않은데 계속 가져가 봐도 되는 거죠? 네, 계속 가져가 봐도 되는 거고 이게 아시아나항공을 제가 몇 번째 AS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왜 아시아나항공만 하냐면 다른 건 할 게 없어요. 오히려 수익권인 것들도 있고 충분히 좋은 자리 다 이탈하지 않고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금방 올라서 5% 승을 챙겨줄 거고요. 아시아나항공이 안 챙겨줄 거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제일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많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 몇 번이나 똑같은 AS라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다 아실 것 같아요.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굉장히 의지가 보인다고 하죠. 이 종목 자체에 이 자리에서 강한 매수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고요. 매도 물량들을 전부 다 이 자리에서는 받아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재까지는 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고 보여주고 이 자리를 지키면 오늘까지 지키면은 내일 정도에는 좀 강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아까 그렸던 화살표 어젠가 그렸던 것 같은데 오늘 또 다시 그리면서 이 자리를 지키면은 좀 강한 상승, 강한 반등 나오면서 5% 충분히 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한 번 정도 더 밀리면 제가 2차 매수와 동시에 손절가까지 제시를 해드린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는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자리 잘 지키고 있으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혹여나 이 방송을 보고 그러면 지금 추매해야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분명히 계실 테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추가 매수라는 거는 계좌의 비중을 그만큼 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요. 추가 매수가 정말 필요해지고 좀 더 빠른 순환을 위해서 추가 매수가 필요하면 제가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니까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계좌 비중 함부로 사용하지 마시고 오히려 좀 기다리셨다가 제가 말씀드리는 자리에 추가 매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분명히 아시아나 항공 물어보실 것 같은데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추가 매수하지 말고 비중 더 싣지 말고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안심하고 기다려달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른 종목들도 열심히 도전 중이니까요. 지금 7승인데 계속해서 8승, 9승, 10승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오늘의 도전 종목 확인해 볼 텐데 NFC고 매수가는 13,550원에 벌써 제시를 해주셨어요. NFC 사실 생소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역시 단기 저항 돌파로 가지고 나오셨는데 네. 차트 먼저 확인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면은 좀 바닥권에서 좀 턴어라운드 하면서 단기 저항을 돌파했죠. 단기 저항을 돌파해주면서 좀 이제는 좀 강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들어올린 거라서 여기만 좀 지켜주면은 조금 더 많은 강한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고요. 그냥 말 그대로 단기 저항 돌파입니다. 화장품 원료 관련 회사로 알고 있는데 딱히 두드러지는 호재가 있는 거는 아닌데 이렇게 먼저 들어올리는 거 보면은 조만간 또 호재가 나오겠죠. 뭔가 가지고 있는 호재가 있는 겁니다.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여기서 조금 바로 상승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조금 매집을 하면서 위아래로 횡보를 좀 하다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 저희 매수가 기준으로 5% 자체는 거래량이 그렇게 필요한 그런 상승률이 아닙니다. 5%로 정한 이유는 큰 파동이라고 하죠. 거래량이 실린 파동이 아니더라도 그냥 단순 횡보 구간 안에서의 움직임만으로도 충분히 챙겨갈 수 있는 수익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5%로 정한 거고요. 이 종목 역시도 위로 큰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5%의 수익 구간 정도는 충분하게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 진짜 딱히 호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사실 오늘도 5% 가까이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럼 그냥 단기 저항을 돌파하게 되면 5% 정도는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종목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 전략을 개인적으로 좀 해봐도 괜찮은 건가요? 이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단기 네. 저항을 돌파한 건지 이게 페이크인지도 봐야 되고 정말 단기 저항, 이 흐름이라는 게 주식은 흐름입니다. 네네. 이 파동을 제가 계속해서 언급드리는 이유가 주식은 결국 매수와 매도, 거래량을 포함한 이 힘의 흐름이고 이 힘의 흐름 안에서 이 전환과 돌파를 동시에 이뤄낸 것을 잘 찾아서 진입을 하셔야 5%가 무난하게 나는 것이고요. 이렇게 단기 저항을 돌파한 것 같아 이렇게 보여지는 종목을 함부로 들어가셨다가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그 비법 좀 알려주세요. 지금 봤을 때는 그냥 저점에서 5% 올라온 것 같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영업기밀이라서 딱 네. 공개하기는 그렇고 제가 노란톡방에 오시는 분들께는 지난번에 한번 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강의로. 네. 강의로 팁을 드린 적이 있으니 노란톡방 들어와 계시면 제가 종종 무료
강연 무료 방송이라고 하죠. 무료 방송을 통한 이런 꿀팁들을 좀 드리니까 들어와 계시면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그때그때 강의 들어보시면서 비법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NFC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FC가 지금 시가총액이 1,210억 원 정도 되고요. 좀 상당히 작은 회사인 것 같기도 하고 최근에는 화장품 관련 회사인데도 주가 흐름이 너무나도 부진했었거든요. 그러면 하락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면 또 반등의 이유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화장품 업종 전반적으로 좀 어려웠다라고 그냥 생각을 해보면 될까요? 네, 화장품 업종 자체가 중국의 이런저런 뭐 규제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자체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번 정권의 스탠스 자체가 우리는 뭣도 아니 어디 누구 편도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굉장히 이제 이번 정부에서 잘한 거, 뭐 이런 나라의 운영 이런 걸 다 떠나서 딱 잘한 거 하나를 뽑자면 저는 이 정책적인 외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건 제 의견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번 정부는 뭐 미국 트럼프 때도 그렇고 북한에도 그렇고 중국에도 그렇고 뭐 하나 딱히 준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큰 갈등을 겪고 있고 중국과 대만이 뭐 전쟁을 한다 이런 말이 있죠, 현재.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심에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우리가 완전히 미국 편으로 돌아서면은 굉장히 불리해지고요. 그러고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우리가 정말 중국 쪽으로 붙어버리면은 굉장히 머리가 많이 아파집니다. 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또 중요한 위치에 있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신경을 쓰는 건데요. 이 부분을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부분을 좀 잘 이용하고 있는 게 현재 정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북한 관련돼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좀 잘 이용하다가 무력이 좀 뒤집어진 시점에 와서 우리가 요구할 거를 다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굉장히 좀 중국에 좀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으니까 중국도 우리들과는 좀 줄다리기를 하면서 그리고 중국 자체적으로도 이제 좀 공동부유를 선언하면서 이런저런 규제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좀 중국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좀 힘든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거와는 별개로 좀 많이 조정을 받았고 그렇게 막 강한 조정이라기보다는 그냥 힘이 없이 흘러왔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힘이 없이 올라가더라도 5% 정도는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화장품들이 이제부터 좋아져서 막 쭉쭉 갈 거다라기보다는 이 NFC 정도는 많이 힘없이 흘렀으니까 힘이 없어도 5% 정도는 올라갈 수 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작년 12월에 상장한 신규 상장주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정도의 흐름이면 그러면은 단기 저항 돌파 구간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 정도 차트 기록만 딱 있으면은 한 300에서 500봉 정도만 있으면은 네. 단기 저항을 잡고 돌파하는 흐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도전 종목 NFC였고요. 매수가는 13,550원이고 자, 550원 맞을까요? 13,150원인가요? 550원입니다. 네, 13,550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손절가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최재원 보내주시면 여기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저희가 안내 도와드릴 텐데요. 들어오셔서 손절가도 확인해 보시고 다른 종목들도 챙겨 가셨다면요. 전략 실시간으로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자, 수고해주신 최재원 의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정수의 신의 한 수로 이어집니다. 네, 이번 순서는 이정수 전문위원님의 신의 한 수 시간입니다. 오늘도 마감 시장 앞두고 시장 정리와 함께 특징주 분석해 주실 텐데요. 이정수 위원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의 신의 한 수입니다. 네, 오늘은 그래도 양시장이 좀 강하게 상승을 해줘서 한숨 돌렸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시장 분위기도 좋아지고 있고 또 상승하는 종목들도 좀 다양해지고 있는데 시장 분석 좀 도와주세요.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시장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 시간 3시 한 20분서부터 이제 한 3시 40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신의 한 수 계속 장마감 전략 분석이라든지 시장 전략이라든지 이런 거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시장이 바닥을 친 지가 벌써 한 며칠 됐죠. 자, 한번 볼까요, 한번. 코스피 업종을 좀 보게 되면은 저점에 양봉이 나왔던 기준으로는 지난주 한 수요일 정도가 되지만 이게 이제 진짜 바닥인지 아닌지는 그게 이제 가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2,900을 깰까 말까 하는 자리에서도
시장은 무너지지 않는다. 버텨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해드렸었고요. 결국은 버텼던 사람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웃고 있으실 텐데 왜냐하면은 제가 아까 전에도 공개방송을 잠깐 진행을 했었었는데요. 손실이 많이 줄어들었답니다. 많이 줄어들었대요. 그리고 소비주들 위주로 공략했던 사람들은 최근 시장이 흔들릴 때에서 덜 깨졌고요. 그리고 이번에 반등 나올 때 소비주들이 좀 잘 움직여줬죠. 물론 지금은 한 2, 3일 전서부터 해서는 소비주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 외에 뭐 남북경협주도 오늘 아침에 막 급등을 했었고 뭐 그 외에 뭐 원자재 관련주부터 해갖고 여기저기에서 이제 종목도 특히 게임주 장난 아닙니다. 지금 다 급등세가 지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이쪽 저쪽에서 잘 움직여주고 있어서 뭐 이전보다는 훨씬 그러니까 2,900을 깰랑 말랑했었던 요 날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두려워가지고 이제 손절해야 되나 뭐 고민했던 그 자리에서 잘 버텼던 사람들이 그나마 지금 시장에서 다행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난주 일단 시장이 바닥을 치고 일단은 견고하게 시장이 지금 잘 버티고 있는 시장이 맞고요. 1차 목표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3,100까지는 여유가 있고요. 2차 목표치 3,200을 보더라도 여전히 좀 여유가 있는 시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계속 내일도 올라가고 모레도 올라가고 뭐 그런 거는 바라지 마세요. 밀렸다가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는 생각을 하세요. 밀렸다가 올라가든 그냥 올라가든 근데 뭐 이렇게 세게 밀릴 것 같지는 않아요. 느낌이. 그냥 올라갈 수도 있어 보이니까 3,100, 3,200 목표치 두고 종목별 장세가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재미있게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희망을 가지시라는 얘기에서 아까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공개방송에서 손실들이 많이 줄어들었대요. 그래서 아까 제가 공개방송에 참여하신 분들 손실 이제는 몇 프로 정도 되세요라 물어봤거든요. 이게 재미있는 게 한 2주 전? 그러니까 지난주보다 지지난주 여기가 손실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이때 당시 물어봤을 때에서는 여기에서는 대부분이 마이너스 30% 계좌 손실입니다. 마이너스 20%입니다.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개방송에서 여러분들 손실 몇 프로세요? 그러니까 전체 수익이 플러스 났다는 사람들도 있고요. 손실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7%, 물론 마이너스 20%인 분들도 아직도 있는데 마이너스 13%. 그러니까 지금 거의 이제 한 번만 더 움직이게 되면 계좌 손실이 마이너스 한 자리짜리, 그러니까 10% 이하대로 줄어들 수 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사람들이 지금 잘 따라주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 흐름들이 그래도 좀 덜 깨지는 종목들로 버텼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게 일단 소비주가 가장 1등 공신이 아니었나 싶은데 물론 지금은 소비주가 1등 공신은 아니고요. 이제는 전 종목이 잘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종목에서도 순환매가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깨져 있던 것들 이제 손실을 더욱더 줄이면서 이제 계좌가 플러스도 날 수도 있는 상황으로 조만간에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좀 가는 애들만 좀 가죠. 가는 애들만 좀 가는 거는 좀 그래요. 그래서 잘 안 가는 종목을 좀 살펴보니까요. 그 안 가는 애들을 살펴보니까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동안에서 많이 사들고 있는 대형주들이 좀 잘 못 갑니다.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벌써 지금부터 한 일주일 전인가 해서 지난주서부터 해서 이번 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바닥 자리를 잡아주면서 얘네들도 바닥은 나오겠지만 조금 얘네들은 늦다. 더디기 때문에 다른 쪽을 추가 매수를 더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만약에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도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가기는 가거든요. 반등을 주기는 주는데 말 그대로 몸에 뭐 이렇게 고구마 먹고 이렇게 얹힌 것처럼 답답하게 움직일 거예요.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다른 애들 10% 올라가면 뭐 2% 올라가고 뭐 이런 식의 느낌으로 다른 애들 30% 올라가면 그제서 이제 10% 올라가고 아마 그럴 것 같은데 그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반등은 나옵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안 사죠. 왜냐면 그거 살 돈 있으면 지금 벌써 30%, 20% 올라갈 종목들이 널렸는데 그거 사는 게 더 낫기 때문에 이 얘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목표치 정도도 다 잡아드렸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좀 더 가벼운 중소형주 유리하다는 얘기고요. 당연히 여기서도 안전하게 잘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은 당연히 소비주 쪽이 여전히 좋고요. 아침에서는 남북경협주들이 움직임이 좀 있어서 좀 움직였었고 그다음에 온실가스 탄소배출권 관련주들도 정부에서 계속 그 탄소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면서 관련주 강하게 움직였었는데 지금 강하게 움직였다가 다 그냥 제대로 다 지금 쭉쭉 내려와줬죠.
그러니까 이걸 보더라도 여러분들 지금 시의 특징은 쫓아가면 물리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만약에 저렇게 급등이 나와서 쭉 하고 올라가게 되면 한번 팔아주는 그런 매매가 굉장히 유리할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시장이 여러분들 마음처럼 이게 쭉쭉쭉 올라가는 거 바라지도 마세요. 어느 정도 올라갔으면 내일 떨어져도 이거는 아주 정상입니다. 아직 근데 떨어진다는 시그널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오늘 장중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거래소를 샀고요. 프로그램 쪽에서도 지금 코스피 쪽에서 거의 2천억 정도를 매수가 들어왔어요. 지금 1,900억인데 거의 2천억이죠. 그래서 이 정도의 강세 흐름이면 내일 뭐 우리나라 시장 크게 떨어지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지만, 근데 이 정도 올라왔으면 조금 밀리는 것도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됩니다. 뭐 밀린다고 해서 이게 쭉 하고 저점이 깨지는 건 아니거든요. 밀려도 뭐 조금 밀리겠죠. 그럼 밀리면 좋은 종목 사게 사면 되는데, 근데 밀릴 가능성보다는 아직 뭐 3,100도 못 갔는데 뭐 벌써 밀리겠어요. 그래서 아직은, 그리고 만약에 밀린다 하더라도 어차피 올라갈 종목들은 하나도 안 빠집니다. 그래서 괜히 여기서 어설프게 올라가지도 않은 종목들은 팔았다가는 여러분들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당한다는 얘기는 팔았더니 급등을 나오는, 급등이 나오면은 좀 한번 팔아주지만 급등이 안 나왔으면 굳이 빨리 팔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3,100까지는 그래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에 수익이 많이 났으면 지금부터 팔면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3,100까지는 버텨서 수익이 더 나올 때까지 이렇게 쭉쭉 빨아먹는 그런 시장 대응을 하시는 게 나아요.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자, 그리고 뭐 남북 경협주들 많이 말씀드렸지만 뭐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강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게임주들을 작년에서 바닥 자리에서 많이 이제 추천을 했었던 종목이 한 3개 정도가 있는데, 그게 이제 게임빌하고 아프리카 TV는 참 많이 얘기했습니다. 아프리카 TV, 그 다음에 게임빌, 그리고 펄어비스, 이렇게 작년에 한번 추천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그 게임주들도 올라가는 이슈를 보게 되면 처음에서는 가상화폐의 블록체인 기술로 해가지고 엮여가지고 이게 움직이기 시작했던 위메이드가 있었죠. 그 애들로서부터 처음에서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왜냐면 지금 가상화폐가 지금 또다시 뭐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상승을 하고 다시 그쪽으로 강세장이 다시 찾아오다 보니까 그거 관련된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또다시 움직여주고, 근데 과거에서 좀 틀렸던 부분들은, 과거에서는 비트코인 가상화폐 관련주 쪽으로 해가지고 그쪽에 투자했었던 뭐 창투사 관련주들이라든지 뭐 거래소 관련주들이 이런 게 움직였다면, 가장 최근에 한 달 정도에서는 이쪽 애들이 지금 제일 핫하죠. 바로 요거 관련주, 게임주들.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이제 게임주들이 움직여주는데, 이 게임주로 인해서 그 관련된 종목이 이제 위메이드, 데브시스터즈, 뭐 게임빌 이쪽 애들인데, 이걸로 인해서 지금 다른 게임주들도 확산이 되는 좀 분위기입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근데 뭐 그런 핑계를 대고 움직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상화폐로 얘네들 먼저 움직이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고, 먼저 번에 지난달에 한번 있었고, 그러면서도 지금 계속 그게 순환매가 나오면서 움직여주면서 또 이 게임주들은 또 K 컨텐츠 관련주 해가지고 저번에 보니까 이제 펄어비스에서 이제 도깨비라는 그 게임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K 컨텐츠, K 게임에 대해서 다시 이게 또 이슈가 되면은 한 번 더 이제 시세를 줄 수도 있겠다라는 순환매적인 관점에서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최근에 게임주들이 계속 강했고, 오늘도 이게 그동안에 강했었던 가상화폐에 관련된 종목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관련된 애들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로 좀 확산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좋다는 얘기예요. 시장은 좋다는 얘기고,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그 초록된 미디어부터 해서 뭐 키스트, 뭐 제이 콘텐트리, 뭐 CJ ENM, SN 라이프 디자인 다 추천해드렸었는데 대부분 종목들 수익률이 28%에서 26%, 25% 다들 이제 수익들이 다 올라왔거든요. 그동안 시장이 별로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서 한 달 보름 정도 그때에서 CJ ENM이라든지 뭐 제이 콘텐트리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에서 수익이 나신 분들은 아마 지금 체감에서 굉장히 좋을 거예요. 이 정도 뭐 시장은 마무리를 좀 해봤고요. 자, 두 번째 오늘의 테마주 2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한솔 홈데코서부터 분석을 해드릴 텐데, 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탄소 배출권 이슈가 돼가지고 한솔 홈데코 지금 이게 이슈가 돼가지고
오늘 아침에 강하게 움직였는데 얘뿐만 아니라 지금 에코바이오도 그렇고 뭐 비슷해요. 지금 급등했다가 죄다 밀렸는데 제가 오늘 요거를 분석을 해드리는 거지 추천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한솔음데코는 제가 아침 방송에서 추천을 했었어요. 작년에. 수익을 많이 냈었죠.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120%인가 140%인가 그래요. 하여튼가 여기 바닥에 있을 때 항상 저는 바닥에 있는 종목들만 좋아하기 때문에 작년에 여기 추천해가지고 140% 수익 날 때 많이 자랑하고 있었던 종목이고 지금 그게 다시 빠졌다가 많이 빠져서 그런지 다시 올라오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도 이제 그 탄소 배출권 이슈는 10년 동안 있었던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 바닥에서 탄소 배출권 이슈가 있어서 그때 당시 후성도 한솔음데코도 한번 추천했던 종목인데 정부에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 확정을 때렸죠. 그래서 확정 소식을 전하면서 그거에 대한 이제 감축에 대한 목표의 상향안을 심의 결의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아침에 강하게 움직였으나 죄다 밀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심 있게 보고 있다가 혹은 이슈가 있어서 아침에 따라 들어갔다 물리신 분이 있을 텐데 조금 걱정이 돼요. 뭐가 걱정이 되냐면 이게 지금 바닥주들이 아니거든요. 많이 올라온 상태인데 탄소 배출권 가격은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그 전망이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하는 매매 행태를 살펴보게 되면 봐보자 한번. 한솔음데코를 보게 되면 45만 주를 매도를 때려놨죠. 이슈에 한번 판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당장 이렇게 쭉쭉쭉 올라간다? 이렇게는 안 줄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들어놓고 한번 팼죠. 그러면 들어놓고 또 패고 들어놓고 또 패면서 아주 개인들을 또 징글징글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개인들이 이런 하면서 욕하고 나갈 때쯤 다시 이렇게 들어 올리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시켰다가 가기는 갑니다. 근데 당장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이슈에 팔아먹고 있다가 다시 밑으로 떨어뜨렸다가 다시 올리지 않을까.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추가 매수를 공략하는 사람들은 한 번 더 떨어질 걸 생각해서 추가 매수를 공략해서 한번 잘 빠져나오시고 이미 수익이 나 있는 사람들이야 뭐 그냥 장기적으로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탄소 배출권 이슈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될 거예요. 근데 오늘 매매하는 행태를 보니까 쫓아가서는 별로 역시 재미가 없는 섹터가 아닌가. 그래서 얘네들은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은 이미 많이 떠 있기 때문에 꼭 공략을 해야겠다 싶으면 절대로 이슈가 나올 때 쫓아가면 안 됩니다. 이게 한 몇 번 빠지면 그러면 바닥에서 개인들이 이제 직역하고 떨어져 나갈 때쯤 그때 몰래 주워 담고 그래야 이제 움직이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신원이라는 종목인데요. 요게 이제 개성공단 관련주 이제 의류 관련주 쪽이죠. 성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 대표 종전선언 논의 목적 방안 예정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뭐 미국 측에서도 뭐 북한의 적대적인 의도를 품고 있지 않다라는 이제 발표가 나왔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도 전제 조건 없는 만남에 열려 있다 뭐 언급을 하고 뭐 이런 이제 대화들이 오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대감에 아침에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제가 이 남북 계열주들 매매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좋은 얘기 나오면 슬금슬금 팔아먹고 분할 매도하고 나쁜 얘기 나오고 둘이 싸움하고 안 좋은 얘기 나오면 바닥에서 슬금슬금 모아가시고 그래서 오히려 박살나고 떨어지면 이렇게 거기서 저점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처럼 뉴스가 나올 때에서는 파는 뉴스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뭐 그렇게 저는 이미 벌써 추석 전서부터 그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다음서부터도 매매할 때에서도 오늘 같은 이슈에서 쫓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오늘 오전 또 10시 17분에 그러니까 이게 아침에 이런 호재 얘기가 아침에 나왔다가 한 10시 17분에서는 또 북한에서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또 한 발을 또 발사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조금 찬미를 끼얹어서 좀 내려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은 얘기 나오면 쫓아가시는 게 아니고 밀릴 때 싸게 사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세 번째 7점 매매 정수에서 추천해드릴 종목들 리뷰를 하나를 해드릴 텐데 바로 게임빌입니다. 이게 작년에 이제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작년에 얼마 추천했냐면요. 26,300원에 추천했던 종목인데요. 지금은 이제 거래가 실리면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수익률은 173.8%가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서도 펄어비스도 148.2% 수익 나고 있고 아프리카 TV도 지금 211% 지금 수익이 났어요. 아까 전에 말했는데 200% 잠깐 넘었었는데 갑자기 급등하는 바람에 211% 수익이 났는데 어쨌든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위메이드의 미르포 게임에 대한 이제 그 거기에서 흑철이라는 거를 채굴한 다음에 드레이코라는 걸로
가상화폐를 교환해서 현금화해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돈을 벌 수 있는, 게임도 하면서 가상화폐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위메이드가 최근에 급등을 했단 말이죠. 그거 관련된 이제 종목이 게임빌하고 데브 시스터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최근까지도 게임빌이 강하게 움직였는데 아직은 좀 더 갈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수익률이 지금 113.8%인데 이거 말고 제가 볼 때에서는 게임빌을 지금은 공략할 게 아니고 게임주들이 다른 쪽으로 확산이 되고 있으면서 다른 게임주들 쪽으로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유는 또 있는데 그 얘기는 유튜브 방송에서 잠시 뒤에 좀 있다가 왜 게임주들 딴 걸 봐야 되는지 그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이정수 전문가였습니다. 네, 오늘 이정수 전문위원님이 시장 점검과 함께 특징주들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또 게임주에 대해서도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신의 한 수 이렇게 4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들어오실 수 있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연에 도와주신다고 하니까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1시고요.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 시간 맞춰서 이 채널 들어오셔도 되고요. 샵 0082번으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 도와드릴게요. 수고해주신 이정수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